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던 그날, 대학생 지은은 교수실 문을 두드렸다. 도움을 청하러 온 자리에서 존경하던 민정 교수가 갑자기 손을 잡으며 지은아, 나 너 좋아해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듯 뒤집혔고 그녀는 그 고백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은은 22살, 서울대 문학과의 평범한 학생이었다. 집안은 보수적이었고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는 주부. 지은은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좋은 성적, 안정된 미래, 그리고 언젠가 결혼할 착한 남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다.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왜 자신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지 고민했다. 민정 교수는 지은의 롤모델이었다. 3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강의는 열정적이었고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따뜻했다. 지은은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 교수실을 찾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은 학생,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네. 민정 교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미래에 대한 압박,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 민정은 조용히 듣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잠갔다.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진짜 사랑이 뭔지.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민정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지은아, 나 너를 사랑해. 처음 본 순간부터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녀는 후퇴하려 했지만 민정의 진심 어린 눈동자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날 이후 지은의 일상은 엉망이 되었다. 수업 시간에 민정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처음에는 부정했다. 이건 착각이야. 교수가 학생을. 게다가 여자끼리. 하지만 밤마다 그 고백이 떠올랐다. 지은은 인터넷을 뒤지며 동성애에 대해 검색했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여전히 금기였다. 부모님의 반응을 상상하니 소름이 끼쳤다. 아버지는 그런 건 정신병이야 라고 말할 터였다. 지은은 민정을 피하려 했지만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메시지로 우리 이야기 좀 해라고 보냈고 지은은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민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10년 전 결혼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무미건조했다. 나는 항상 여자를 좋아했어. 하지만 사회 때문에 숨겼지. 이혼 후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외로웠다. 지은을 본 순간 그 감정이 되살아났다. 지은은 듣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교수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정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지은은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울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지은은 친구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수연은 놀라며 야, 그건 위험해. 교수랑. 게다가 여자?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야. 이 지은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수연의 말은 현실을 상기시켰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비주류였다. 결혼법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지은은 민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그만해요. 하지만 민정은 한 번만 더 만나자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거절하지 못했다. 그 만남에서 민정은 나는 내가 필요해. 이 감정을 숨기다 지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국 키스를 허락했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이 선택의 대가는 무엇일까? 지은의 가족은 이상한 낌새를 챘다. 어머니가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거짓말로 얼버무렸다. 민정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속삭임을 나누었다. 지은은 행복했지만 죄책감이 따랐다.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민정은 사랑에 잘못은 없어. 사회가 문제지라고 위로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했다. 어느 날 수업 후 민정이 지은을 불러 세웠다. 우리 주말에 여행 갈까? 지은은 동의했다. 그 여행은 그들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위험을 초래했다. 여행지에서 그들은 자유로웠다.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안았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했다. 나도 교수님 좋아해요. 하지만 귀가 후 현실이 덮쳤다. 지은의 아버지가 핸드폰을 확인하고 민정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냐? 교수랑 이런 메시지.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지은은 무릎 꿇고 빌었다. 착각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그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정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지은의 가정은 파탄났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돌아오지 마. 아버지의 말이었다. 그녀는 민정의 집으로 갔다. 민정은 그녀를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다. 부모님의 배신감, 사회의 시선. 그녀는 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라고 울었다. 민정은 사랑은 희생이야. 하지만 가치 있어 라고 답했다. 지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앞날이 두려웠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은 민정의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정감을 느꼈지만 곧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다. 대학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이 교수님 집에 산대 동기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민정의 강의실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라고 자문했다. 민정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지은의 불안은 커졌다. 가족과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화 풀릴 거야 라고 설득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민정을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 저 이제 제 길을 갈게요. 그 말에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정상이라는 단어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지은은 뉴스를 보며 비슷한 사례를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았다. 그녀는 왜 사랑이 죄가 돼? 라고 생각했다. 민정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에 비슷한 관계로 인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대학에서 나를 의심했어? 그래서 조심해야 해. 민정의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 사랑이 민정의 경력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 지은은 내 탓인가? 라고 자책했다. 민정은 아니, 우리의 선택이야 라고 안심시켰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느 날 대학 학과장이 민정을 불러 세웠다. 학생과의 관계 소문이 있어? 조심해. 민정은 부정했지만 긴장했다. 지은은 수연에게 다시 털어놓았다. 수연은 너 미쳤어. 교수랑. 그건 권력 남용이야. 지은은 반박했다. 진심이야. 사랑이야. 하지만 수연의 말은 지은의 도덕적 딜레마를 자극했다. 교수와 학생, 나이 차이, 성별. 모든 게 사회 규범에 어긋났다. 지은은 밤마다 잠 못 이루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일시적 감정, 그녀의 내면은 분열되었다. 민정은 지은을 안으며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신이 싹텄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지은의 아버지가 대학을 찾았다. 그는 학과장을 만나 내 딸을 이용하는 교수를 해고해 라고 요구했다.
소란이 일어났다. 민정은 조사받게 되었다.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지은은 증언해야 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요. 그 말은 대학 전체에 퍼졌다. 학생들은 지은을 비난했다. 교수 유혹한 년 지은은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민정은 지은을 지키려 애썼다. 내가 책임지게 하지만 그녀 자신도 흔들렸다. 이혼 후 가족과의 단절, 이제 직장까지.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까? 민정의 내면 갈등이 드러났다. 그녀는 지은에게 잠시 거리를 두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다. 민정은 아니, 보호하려는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홀로 아파트를 구했다. 독립은 자유로웠지만 외로웠다. 민정과의 연락은 줄었다. 지은은 일기를 쓰며 감정을 정리했다. 사랑은 아름다워. 하지만 사회가 허락하지 않아 그녀는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온라인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위로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의 동성애자래. 민정은 조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명예는 실추되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미안해. 내가 약했어 라고 사과했다. 지은은 용서했지만 신뢰는 깨졌다. 그들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민정은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대가가 너무 커 하지만 민정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들은 재결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가족의 압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지은을 찾아와 집으로 돌아와 결혼 소개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절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런 행복은 가짜야.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결정은 가족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했다. 민정도 자신의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래? 실망이야 라고 말했다. 민정은 눈물을 삼켰다. 관계는 깊어졌지만 긴장은 지속되었다. 지은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소문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 내 평판이 안 좋아. 지은은 절망했다. 이 사랑 때문에 미래를 잃었어. 민정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원망이 쌓였다. 교수님 탓인가 내면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졸업식이 다가왔다. 지은은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았다. 대신 민정이 함께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민정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행사 중 옛 친구가 다가와 너 아직도 그 교수랑 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지은은 무시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지은은 취업에 실패한 후 프리랜서 작가로 전환했다. 글쓰기는 그녀의 피난처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금지된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민정은 대학에서 압력을 받았다. 동료들이 학생과의 스캔들을 언급했다. 그녀는 승진 기회를 잃었다. 이게 대가야. 민정은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은 미안해하며 우리 그만할까? 라고 물었다. 민정은 아니, 포기하지 말라고 답했다. 하지만 둘 다 피로했다.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날 민정이 옛 연인과 만난다는 소문이 들렸다. 지은은 질투와 불신으로 괴로웠다. 배신인가? 조사해보니 민정의 옛 연인은 그녀를 도우려 온 것이었다. 내가 힘들어 보이네. 하지만 지은은 오해했다. 대립이 벌어졌다. 나 믿지 않아. 민정의 말에 지은은 믿고 싶지만 두려워라고 말했다. 그 싸움은 그들의 약점을 드러냈다.
지은의 불안정, 민정의 과거 트라우마. 그들은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의 소설이 온라인에 올라갔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공감했지만 대부분 비난했다. 동성애 선동 지은은 댓글에 상처받았다. 하지만 지지자도 생겼다. LGBT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내 이야기 공유해. 지은은 용기를 내 참가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민정도 함께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가족의 개입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병문안 가서 어머니는 내 탓이야.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미안해요. 하지만 못해요. 그 선택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했다. 민정은 위로했지만 지은은 내가 가족을 파괴했어 라고 자책했다. 민정의 직장 상황이 악화되었다. 학부모들이 항의했다. 그런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쳐. 민정은 사직을 고려했다. 내가 중요해.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안 돼. 내 꿈 포기하지 마라고 만류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생존의 문제였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내 이력서에 문제 있어? 고조되는 압력 속에 지은은 민정에게 둘이 헤어지자라고 제안했다.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민정은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지 않아. 지은은 사랑하니까. 하지만 고통이 너무 커 눈물이 흘렀다. 민정은 동의하지 않았다. 함께 싸우자.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지은의 내면은 찢어졌다. 사랑 vs 현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결국 그들은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했다. 민정은 다른 대학으로 이직했다. 지은은 소설을 출판했다. 책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 이 사람들은 토론했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이 따랐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의심했다. 만남에서 아버지는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민정도 자신의 가족과 대화했다. 어머니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답했다. 관계는 안정되었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은의 책이 영화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감독이 더 드라마틱하게 요구했다. 지은은 거절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마. 그 선택은 기회를 잃었지만 그녀의 원칙을 지켰다. 민정은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강해졌어. 영화 제안 거절 후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주제는 사회적 편견과 내면 투쟁. 민정은 그녀의 뮤즈였다. 내 덕분에 영감을 받아. 지은의 말에 민정은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며. 하지만 사회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었다. 지은은 실망했다. 언제쯤 인정받을까? 민정의 새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료가 그녀의 과거를 캐냈다. 전 학교 스캔들. 민정은 다시 조사받았다. 지은은 걱정하며 내가 갈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정은 혼자 해결할게. 지은은 무기력함을 느꼈다. 이 사랑이 영원한 투쟁인가? 그녀의 내면은 다시 흔들렸다. 조사 결과 민정은 무죄였지만 명예는 상처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피곤해라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할까? 민정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법이 안 돼도 우리 마음으로 그 순간은 로맨틱했지만 현실이 떠올랐다. 귀가 후 지은의 책이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 이야기는 제3이에요. 사랑의 자유를 위해 라고 연설했다. 박수가 터졌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동성애 반대,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민정은 내가 영웅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영웅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야. 가족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보고 싶어 지은은 민정과 함께 갔다. 어머니는 민정을 보며 티 사람이니? 라고 물었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행복해 보이네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아버지도 점점 받아들였다. 시간이 필요했어. 그러나 배신이 찾아왔다. 지은의 옛 친구 수연이 언론에 이야기를 팔았다. 교수와 학생의 불륜 기사가 터졌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수연은 내가 잘못됐어. 바로잡으려는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감에 무너졌다. 민정의 직장은 다시 흔들렸다. 사직해. 그 위기 속에 지은과 민정은 대면했다. 우리 끝인가? 지은의 말에 민정은 아니, 더 강해지자라고 답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랑해. 방해하지 마라고 선언했다. 반응은 분열되었다. 지지와 비난. 지은의 내면은 최악의 갈등을 겪었다. 이게 가치 있을까?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민정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싸움의 가치가 있어. 그들은 함께 이겨냈다. 기사는 사라졌고 수연은 사과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새로운 시작이 왔다. 민정은 프리랜서 강사가 되었다. 지은은 작가로서 성공했다. 그들은 작은 집을 샀다. 우리 집이 행복했지만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지은은 운동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민정도 동참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건강 문제가 생겼다. 민정이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스트레스성 질환의 지은은 내 탓이야 라고 울었다. 민정은 아니, 우리의 삶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간호하며 사랑의 깊이를 느꼈다. 너 없인 못 살아. 회복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지은의 가족이 방문했다. 아버지가 미안해 라고 말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뉴스에서 차별 사례가 나왔다. 지은은 변화해야 해라고 결심했다. 민정의 회복은 느렸다. 지은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그녀를 돌봤다. 미안해, 내가 고생이야. 민정의 말에 지은은 사랑하니까 라고 답했다. 이 시련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지은은 소설을 완성했다. 깨진 거울 속 사랑 출판 후 비평가들은 내면 갈등의 걸작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보수단체의 항의가 있었다. 사회 혼란 유발. 지은은 토크쇼에 출연했다. 동성애는 선택인가? 사회자의 질문에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라고 답했다. 청중은 박수쳤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가족 파괴작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민정은 TV를 보며 자랑스러워라고 메시지 보냈다. 가족과의 완전한 화해가 이뤄졌다. 크리스마스에 모두 모였다. 아버지가 민정에게 딸을 부탁해라고 말했다. 민정은 감동받았다. 감사해요. 지은은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지속되었다. 법안이 다시 상정되었지만 부결되었다. 지은은 실망하며 포기하지 않을게라고 다짐했다. 민정은 완전히 회복된 후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온라인 강의 지은은 그녀를 지원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주말에 공원 산책, 서로의 꿈 공유. 지은은 이게 행복이야 라고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떠올랐다. 대가가 컸어. 최고조의 순간이 왔다. 지은의 책이 국제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 이야기는 제 삶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자유를 위해 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국 사회의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젊은이들이 지지 시위를 했다. 그러나 반발도 컸다. 익명 협박이 왔다. 그만에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정과 함께 대처했다. 우리 강에 그들은 보호를 받으며 살았다. 지은의 내면은 식었다. 이 사랑이 옳았을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 시간이 흘러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지은과 민정은 첫 번째 커플로 신청했다. 드디어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했다. 지은은 이게 승리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일부는 여전히 반대했다. 지은은 책 후속편을 쓰며 투쟁은 계속된다라고 썼다. 민정은 내가 있어 다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물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과연 옳은가?